여러분 집에 그 연필이랑 종이랑 뭐 수채 물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것도 괜찮고 크레파스도 괜찮고 색연필도 괜찮아요. 그런 거 있으시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같이 재밌게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네, 이런 그냥 종이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 다이소에서 파는 물감이랑 이 붓이 이렇게 있는데요. 네, 제가 그 식물하고 잘 지내는 데 있어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,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한 말이 있어요. 그 드로잉을 가르치는 것은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, 그러니까 그림을 잘 어떻게 기교적으로 잘 그리고 이런 것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걸 그리고 싶은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. 똑같은 걸 그려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르게 그리거든요. 네. 일단 제가 그리는 스타일을 먼저 알고 계셔야 같이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린 그림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. 제가 수선화를 그린 것인데,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. 뭔가 세밀한 아니고 자유분방한 느낌으로 그리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. 저 이 수선화는 제가 공원에 갔을 때 너무 이쁜데? 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. 보통 다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해서 그립니다. 이거는 뭘까요? 이거는 진달래인데요. 그 작년 봄쯤에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피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진 찍어서 그렸습니다. 그리고 튤립도 그렸었는데요. 이번 봄에 튤립이 엄청 예쁘게 자라더라고요. 또 사진 찍어준 연인들도 관찰해서 이렇게 같이 그려봤습니다. 제가 그리는 스타일이 이런 식이에요. 뭔가 오늘 어쨌든 1시간 동안 저랑 손도 좀 풀어보고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스케치 해보고 색칠을 해서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. 일단 연필로 좀 손을 풀어볼게요. 네. 화면에 9가지 네모 박스가 있거든요. 그거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손을 풀어보는 거예요. 이건 꼭 잘 할 필요 없이 그냥 손을 풀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. 이렇게. 직선은 쉽죠.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니까. 사각 박스 안에 채운다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또 그려보고요. 사선으로도 그려볼게요. 이것도 사각 박스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는지 뭔가 느끼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물결도 해볼게요. 물결도 곡선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손을 풀어봐 주시고요. 그리고 그 헤링본 패턴 같이 왔다 갔다 대각선을 이렇게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. 그냥 완성하면 다 그린 거예요. 이렇게. 잘 보이시나요? 나무, 이렇게 자연물은 좀 곡선이 막 정형적이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나무 나이테를 그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, 그리고 점으로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줄 수 있습니다. 점을 이렇게 여러 군데 그린 다음에 좀 진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에 좀 더 찍어주면 그라데이션이 되죠.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?
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낙서하듯이 막 해보세요. 막 해야 손이 진짜 풀리거든요. 이렇게 조금 손이 좀 풀리셨는지 풀기를 좀 마무리하시면 물이랑 이 물감 아니면 뭐 크레파스 색연필도 좋고요. 붓이랑 저는 오늘 다이소로 이용해서 해볼 거니까 이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연필로는 손을 풀어봤으니까 이제 붓으로 한번 감을 익혀볼게요. 붓에 물을 충분히 묻혀서 이 브러쉬가 다 말랑말랑해지게 풀어주시고요. 아무 색깔이나 한번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 살짝 붓에 묻힌 정도에서 물감만 묻히면 좀 이렇게 뻑뻑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한번 그 감을 익혀볼게요. 물을 조금 아까보다 더 넣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촉촉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물을 더 이렇게 묻히면 이 농도가 점점 낮아지거든요. 이 붓으로 이렇게 이 농도의 느낌을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도 연필로 손을 풀었던 것처럼 한번 붓으로 한번 손을 풀어볼게요. 이것도 연필이랑 좀 다르니까 잘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다 다양하게 한번 그냥 이렇게 써보세요. 이렇게 색깔을 섞으셔도 되고요. 이 붓, 연필도 마찬가지로 붓도 내가 생각하는 굵기랑 농도로 잘 되는지 그거를 감을 잡아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. 결도 하면서 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손을 풀어보면서 색깔도 다양하게 섞어보시고 나무 질감을 할 때는 더 자유롭게 붓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하면서 무슨 색을 썼을 때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색깔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. 점도 일정하게 찍히는지 이렇게 손을 한번 풀어보시고요. 뭔가 굉장히 쉽지 않나요?
어린이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해보시면 됩니다. 일단 연필이랑 붓을 이용해서 좀 손을 풀어봤는데 다 하셨나요? 일단 손을 다 풀어보셨으면 여기에 이렇게 10가지 정도 물감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한번 이 종이에다가 이 고체 물감이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발라볼게요.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리면 그냥 똑같이 그리게 되지만 나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. 그래서 뭔가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힘을 빼고 대충 그려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자기 스타일이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실제로도 드로잉 클래스를 여러 번 해봤는데 사람마다 그 성격이나 그런 성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림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고 과감하게 그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그맣고 되게 연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자기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노는 것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이제 8가지를 그렸고 흰색도 한번 해볼게요. 흰색은 어떻게 나올지. 마지막으로 검정색. 이렇게 하면 나는 어느 정도 농도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고 근데 이렇게 물감이 10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10가지 색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얘네들을 섞으면 100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.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.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감들을 하나씩 섞어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어떤 색이 나올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것들도 있어요. 그런 거를 한번 실제로 연습해 볼게요. 그러면 조금 다르죠. 이 주황색이랑 그냥 갈색만 썼을 때랑 주황색이 섞인 갈색은 좀 더 다르고 섞으면서 괜찮은 컬러들을 발견하면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보다 보면 뭔가 다른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난 이런 색을 써야지 라면서 그런 자기 컬러도 나오게 되는 것 같고 핑크색이랑 갈색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조금 탁한 핑크색 같은 게 됐네요. 이런 컬러가 좋으면 또 이게 또 자기 스타일이 되는 거죠. 초록색이랑 핑크색. 파란색이 나와도 괜찮죠. 파란색이랑 하얀색을 섞으면 더 밝은 하늘색 같은 게 되겠죠. 영역이고 이렇게 해서 난 이 색이 너무 좋다 하면 이걸로 이따가 한번 더 그려보는 걸로. 이렇게 2가지 색을 섞어도 되고 뭐 3가지 더 섞어도 되고 막 다 섞으셔도 돼요. 색깔을 섞고 이렇게 칠해보면서 조금 손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그럼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제가 어떻게 관찰해서 그리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갑자기 햄버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음식 사진 많이 찍잖아요. 음식을 찍어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뭐부터 그리지?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감이 안 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눈을 이렇게 흐릿하게 보면 얘네들이 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. 디테일한 건 보이지 않고. 그래서 덩어리감을 좀 찾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저 빨간 접시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빨간 접시를 먼저 그립니다.
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햄버거랑 뭐 프렌치 프라이랑 뭐 야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리기 시작하는데요. 뭔가 뭐 이게 햄버거 사진이든 뭐 건물 사진이든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투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보이는 덩어리를 관찰하면서 그리시면 굉장히 재밌게 그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세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보이는 거를 좀 덩어리로 만들어서 바라본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색을 쓸 때는 약간씩 좀 끊어서 뭔가 이 빈틈에 하얀 여백이 조금 있게 끊어서 그리면 훨씬 더 촌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. 색깔이 많이 부딪히게 되다 보면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좀 끊어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꿔서 그리는 거예요. 이 실제로 아까 그 사진과 지금 제가 그린 것과 뭔가 좀 닮아 있지만 좀 다르잖아요. 제가 만약에 뭐 프렌치 프라이를 그리기 싫다,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면 그냥 빼시고, 뭐 컬러도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꿔서 빵을 꼭 빵 색깔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뭐 그냥 초록색으로 하셔도 되고,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컬러랑 형태를 바꿔서 그리다 보면 그때 조금씩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과일 같은 거를 그릴 때도 저 토마토 같은 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먼저 보이는 저 초록색 줄기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열매 하나씩 이렇게 그리다 보면 완성이 돼요. 좀 복잡해 보이는 꽃을 그린다고 해도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거, 저는 저걸 그릴 때 가운데 있는 초록색 이파리가 먼저 보였거든요. 그래서 걔를 먼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하나씩 더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. 뭔가 우리가 많이 찍는 음식 사진들이잖아요. 이런 것도 바나나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이런 공간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뭔가 그런 걸 그리고 싶을 때는 그냥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. 이런 공간감이 있는 것을 그리고 싶을 때도 그냥 저기 뭐 카페트도 있고 가구들도 있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일단 그냥 뭐 그리기 싫은 거 생략하시고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만 그려서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. 나중에는 이렇게 그런 건물들도 그릴 수 있겠죠. 똑같은 방식으로 다 그릴 수 있어요. 네.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. 오늘은 식물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식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일단 간단하게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그려볼 거예요. 일단 간단하게 나뭇잎으로 먼저 손을 풀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. 근데 제가 사실 스케치를 꼼꼼하게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까 우리 계속 붓으로 손을 풀었잖아요. 그냥 그 느낌대로 가볼게요. 연필로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 보이는 덩어리감대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. 이 색깔도 저렇게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, 아까 발견한 색 중에 골라서 칠하셔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맨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이파리부터 그려볼게요. 저는 흰색을 좀 섞어서 조금 밝은 연두빛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. 그리고 뭐 주황색, 아까 노란색 섞어볼까요? 일단 덩어리감만 이렇게 쭉 표현해 주세요.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칠하고 나서 바로 또 하면은 번지는 효과도 있긴 한데 지금 조금 물이 많이 섞었다고 하면 한 뭐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그리시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저 3번째 잎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그맣고 자잘자잘하게 되어 있잖아요.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는
아까 우리 점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붓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줍니다. 이렇게 그리다가 조금 뭐 노란색을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뭔가 자연스럽게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? 그라데이션 하는 것처럼 보이고. 하고 또 다시 다른 색도 섞어보고. 뭔가 해보면서 그 물의 농도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, 이건 내가 좀 좋아하는 느낌이다 라는 그런 감을 찾으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파리를 그리고 나서는 줄기는 조금 가늘게 손을 좀 이렇게 잡고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되죠. 그리고 아까 그렸던 잎들이 조금 마르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아까 그 줄기를 물이 좀 많은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휴지에 적셔서 좀 망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. 완성하면 됩니다. 마르기 직전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번져서 느낌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마르면 또 달라지거든요. 그리고 더 독특한 색깔을 한번 써볼게요. 저 길쭉한 잎은 길쭉하니까 이렇게 너무 당연한 말을 했네요. 그리고 얘는 물을 조금 덜 써서 지금 바로 그려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아까 색깔 칠한 것보다 그 비슷한 계열로 뭔가 더 진한 색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 잎들도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쟤는 뭔가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좀 튀어나오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는 이런 잎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구나, 이 덩어리감을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붓을 좀 눕혀서 그러셔도 되죠.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감이 나오고 다이소 물감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. 막 뭔가 잘 그려야, 비싼 물감을 쓰면 잘 그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얘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릴 때도 그런 느낌.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망쳤네요, 얘를. 이렇게 그냥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망쳐도 나중에 마르면 괜찮을 수 있어요. 뾰족뾰족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연습이니까 꼭 초록색 계열에서 더 진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아예 생뚱맞은 색을 해서 해보셔도 좋죠. 그러다가 더 우연히 더 좋은 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. 일단 연습을 이제 낙엽으로 연습을 해봤어요. 이번에 두 번째는 당근을 한번 그려볼 건데 당근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.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부터 그릴지 생각해보면 저는 저 주황 색깔 당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점으로 해서 저 자잘자잘한 잎들을 그려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당근을 먼저 그려봅니다. 저 당근도 꼭 주황색으로 안 하셔도 되고 주황색 지금 여기에도 이 색깔은 좀 당근 안 같고 이 색깔이랑 주황색이랑 빨간색 섞으면 조금 더 당근 같은 색깔이 되겠죠?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
파란색으로 하셔도 되고, 그거는 자유롭게 해서 당근을 형태도 아까 낙엽 그렸을 때처럼 그냥 이렇게 눕혀서 그려봅니다. 잘 그린 것 같은데요? 그리고 조금 더 아까 섞은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는 색을 뭐 파란색, 주황색에다 파란색을 섞어도 더 진하게 나와요. 그런 식으로 써서 당근에 있는 그 표면에 약간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조금 마르기 전에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번지고 또 마르면 되게 이뻐지거든요. 이렇게 그려주십니다. 그러면 저는 이파리를 먼저 그려볼게요. 이 초록색이랑 조금 더 진한 잎을 그려보고 싶으니까 한 파란색을 같이 섞어볼게요. 그럼 되게 청록색이 나오거든요. 이런 색깔도 제가 좋아해서 얘로 요 당근 위에 줄기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 위에 이 부분에 이제 잎들이 있잖아요. 당근을 자세히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큰 줄기가 있어요. 요 지금 당근을 자세하게 보시면. 근데 그 사이에 또 얘네들이 잎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건데,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줄기 안에 또 이 작은 잎들이 있어서 굉장히 뭐가 풍성해 보이는구나, 이런 걸 이제 알고 그러시면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죠.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로 줄기가 나와 있다, 이런 걸 관찰을 해보고, 아까 내가 그리려고 하던 위치에 한 3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3덩이를 점으로 표현해 주십니다. 물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농도를 많이 하시면 더 그릴 때 느낌이 재밌어요.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다른 뭐 3가지 색깔을 더 섞어서 이렇게 중간 연결해서 그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당근이 되겠죠? 여기도 그냥 그 덩어리감만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걸 똑같이 잘 그릴 필요는 전혀 없죠. 또 색깔 섞어서 여기에도 다른 색도 다 섞어볼까요? 핑크색. 뭔가 예쁜 색만 쓰면 그것도 예쁘긴 하지만 그 뭐랄까 좀 매력이 없거든요. 뭔가 이렇게 뭔가 똥색이 된 것 같은 이런 색도 중간중간에 있으면 오히려 더 다른 색깔이 예뻐 보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똥색을 써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줄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당근이랑 이파리가 중요하니까 줄기는 너무 강하지 않게 그냥 조금 물을 많이 타서 얇게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선을 조금 이렇게 위에서 뾰족하게 잡고 조금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그 자연물을 그릴 때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. 뭔가 딱 잘 그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더 뭔가 인위적이게 느껴지고요. 하고 이렇게 저 옆에 삐져나온 애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색깔 섞어서 이 물이 마르기 전에 한 번씩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?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씩 뭐 더 이렇게 그어주셔도 좋고, 이렇게 해서 당근을 그려봤고, 네, 저 꽃이랑 식물 이파리들 좀 다양한 형태에 있는 식물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, 저런
뭔가 저렇게 사진을 되게 잘 찍어 놓으셨잖아요. 뭔가 하나하나 다 돋보이게.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면 그 사진을 찍으신 분들도 아, 이렇게 해야 이쁘겠다. 이런 구도가 이쁘겠다. 이런 컬러를, 꽃을 이렇게 넣어야 이쁘겠다. 이런 걸 다 생각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수가 있고, 컬러를 어떻게 쓰면 아, 이런 느낌이 좋구나.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, 그런 좋은 사진, 예쁜 사진들을 보면서 연습해보면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럼 이렇게 좀 지금 다양하게 있는 식물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, 저걸 언제 다 그리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시면 돼요. 일단 저는 저 진달래 같은 핑크색 식물이 굉장히 포인트로 먼저 눈에 들어가서 그거 먼저 그려볼게요. 핑크색이랑 보라색이 있는 곳을 살짝 섞었는데, 해서 가운데다가 이파리가 5개잖아요. 이렇게 5개를 그려줍니다. 그리고 이쪽 이 꽃 부분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걔는 좀 더 물을 타서 또 끓여주세요. 이게 꼭 위치가 안 맞아도 상관없잖아요. 그리고 뭐 저기 조그만한 꽃도 있네요. 이렇게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또 그려주면 되죠. 그 다음엔 저는 저 노란 색깔 조그만한 꽃이 보여서 노란색으로 또 이파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. 팔레트가 조금 더러우면 조금 다른 색깔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그것에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릴까요? 저 좀 기다란 줄기를 한번 그려볼게요. 이것도 물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아까 우리 점으로 당근 그린 것처럼 이파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러다가 조금 다른 색깔을 섞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주시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, 검정색도 한번 써볼까요?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 색깔을 연결해서 그리면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.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어떡하냐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그러면 그럴 때는 뭐 방법은 2가지죠.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일단 더 그려보고 다른 뭔가 얘네들이 꽉 차면 또 그게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. 또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려줍니다. 저런 열매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이 색감들 사이에서 그렇게 진한 색의 열매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하고 동글동글하게 붓을 만들면서 또 한번 다른 색깔도 중간에 조금 섞어보고, 또 다른 색깔 섞어서 뭐 이 사이사이에 있는 줄기 같은 거를 이어주셔도 또 완성도가 있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붓을 좀 더 세밀하게 잡아서 엄청 내가 이 붓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얇은 선도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다채롭고 완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. 뭘 그릴까요? 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꽃이 조그맣게 있어요. 그러면 이 사이에 전 꽃잎 먼저 그려볼게요. 꽃잎 이렇게 그리고 저 밑에도 엄청 조그만 꽃이 있는데
그리다가 보면 이제 좀 손이 풀려서 꼭 저렇게 똑같이 안 그려도 여기에는 이 꽃이 없지만 그냥 그리고 싶으니까 그려버립니다. 그리고 빨간 꽃을 그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파리도 그 다음에 바로 그려주고요. 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얇은 선을 조심스럽게 붓을 좀 얇게 잡아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. 이파리도 그려보고 이렇게 번져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하면서 저걸 다 완성시킬 수 있겠죠. 그 다음에는 저 갈대 같은 거 그냥 갈대를 그려주시고 또 다른 색깔을 섞어서 물을 좀 쓰시는 게 훨씬 더 그 번짐이 잘 되고 뻑뻑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보라색을 한번 써볼게요. 안 써봤던 색을. 보라색에 좀 큰 식물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쪽에 하나씩 더 그려주시고 보라색이랑 뭐가 어울릴까 생각해 보면서 또 그려보시는 거죠. 터치를 다양하게 뭔가 여러 가지 각도로 눌러보면서 뭔가 그 느낌을 재밌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저런 엄청 안개꽃 같은 식물들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저 사진을 보고도 그리지만 그냥 막 그려질 때도 있거든요. 그런 순간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이사이에 얇은 줄기들을 다시 그려주시고 뭔가 하나하나 보면 되게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합쳐서 완성하고 나면은 또 굉장히 와 이거 너 어떻게 그렸어? 약간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도토리 같은 거 그려볼까요? 도토리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을 섞어서 그 위에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엄청 간단하잖아요.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이런 사이사이에 이제 좀 더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저기에서 관찰해서 저거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파리들을 하나씩 그려서 완성하면 됩니다. 이렇게 물감을 막 섞다 보면 조금 물감이 지저분해지니까 지저분해지는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닦아내서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다음에 그릴 때도 뭔가 기분도 나쁘지 않고. 작가님은 주로 물감으로 그리시나요? 선호하는 그리기 방법이 있으신지. 저는 사실 물감을 제일 좋아하고요. 수채화도 좋아하지만 과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리고 아이패드로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이패드는 그냥 이런 재료 없이 그냥 들고 어디든 가서 그릴 수 있으니까 아이패드로도 많이 그리고요. 하지만 물감을 그렸을 때 더 뭔가
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제 스타일대로 나오는 것 같고, 이렇게 노란색 꽃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다가 좀 검은색 색깔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것도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. 이렇게 굉장히 강렬해 보이고. 좋아하는 작가님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, 저는 그 안자이 미즈마루 일러스트레이터를 좋아합니다. 뭔가 대충 그리면서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저도 뭔가 그런 건 좀 닮고 싶어요. 일단 저는 오늘 이렇게 그려봤고, 붓으로 부담 없이 여러 가지 내가 뭐 꼭 식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보이는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덩어리감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그냥 뭔가 취미로 하고 싶은 뭔가 그런 시간에 해보시면 되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림 그리는 것은 뭔가 그 자유롭게 그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야 된다.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린이들 보면 진짜 서슴없이 막 그리잖아요. 이 하얀 종이에서 막 압박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막 그리잖아요.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내가 완성을 하면 그냥 완성입니다. 그게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그려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잡지나 좀 잘 찍은 사진들, 좀 좋아하는 사진 작가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구도나 색깔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,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진처럼 뭐 이렇게 뭔가 딱 봤을 때 저거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그 텍스트가 있거나 뭔가 조금 생뚱맞은 것들이 같이 있는 거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저 화분만 그렸을 때보다 자전거랑 같이 그렸을 때가 더 느낌이 좋고 훨씬 더 풍부해지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꽃들도 그릴 수 있게 되실 거고,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집이랑 뭔가 더 큰 영역을 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그릴 수 있겠죠. 식물들이랑 그림 그리는 시간이랑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서 뭔가 자연스럽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작가님 혹시 키우고 싶은 식물 있으신가요? 저 엄청 많은데 집에도 식물이 많아서 지금 막 드릴 순 없지만 저는 마당이 생기면 나무를 키워보고 싶습니다. 밖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키워보고 싶습니다. 네, 추천하는 식물은 이 책에 제가 키웠던 식물이랑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식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걔네들을 먼저 접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집이나 뭐 농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들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희귀한 거를 찾아서 드리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고, 그림은 어떻게 보관하시냐고. 그림은 다 이제 스캔을 떠놓고 카메라 찍어서 스캔을 떠놓고 디지털로 일단 보관을 하고요. 원본 원화 같은 거는 그냥 모아둡니다. 사실 뭐 딱히 작업실 같은 공간이 별로 아직 없어서 일단 그냥 모아둡니다. 여러분 그리신 거 있으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볼 거니까 꼭 올려주시고, 네. 주말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